이번에는 검찰 얘기를 좀 하겠어요. 예. 뭐 그동안 여러 차례 다루기는 했습니다만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이를 황제 영접을 했지 않습니까? 관용처까지 다 해서 무슨 봉공실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공수처 자체가 이제 출범하자마자 기우뚱 삐끗거리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김진욱 책임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책임을 져야지 말이야. 그렇게 공수처를 뭐 사실은 원래 생겨서도 안 되는 것이고 빨리 없어져야 하는 거지만 사퇴 주장을 벌써부터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게요. 지금 공수처가 이제 출범도 하기 전에 중대하게 이제 공정성, 중립성 위반 논란에 휩싸여 버렸잖아요. 네. 근데 저도 MB도 제가 확인해 봤더니 보통 이제 검찰 수사관이 그 업무용 차 있거든요. 네.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차로 데리고 오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업무용 수사관들의 소환 차량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수처장 차 있잖아요. 관용차 처장 것. 예. 이런 걸 이게 그 보내는 경우가 없고요. 그 다음에 MB 같은 거는 다 공개가 되잖아요. 예, 그렇죠. MB나 박근혜 소환할 때는 검찰 직원이 가서 예, 그렇죠. 오는 건 다 이게 공개가 되죠. 근데 이거는 본인들도 그러면 이성윤 소환하는데 그 김진욱 차 제네시스를 서울중앙지검까지 가가지고 데리고 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성윤이가 조사받는 걸 숨기기 위해서 이제 그 근처까지 왔다가 과천에 한 3, 4분 전에 차를 바꿔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이게 그 비밀로 바꿔치기죠. 예. 한 게 문제인데 뭐 김진욱이는 이제 보안 때문이라는데 이성윤이 조사하면 이게 어차피 조사 보고서 다 만들어가 줘야 됩니다. 검찰에게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차피 공개될 수밖에 없죠. 근데 무슨 보안이 필요합니까? 왜 보안을 지킵니까? 보안이 필요 없죠. 이거는 황제 에스코트 논란이지 보안이 없어요.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조사받은 건 다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검찰에 보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요, 법적으로도 제가 보기에 이거 세 가지 반한다 봐요. 첫째는 이제 이거 대통령령 중에 보면 관용차 운영 규정이 있거든요. 관용차를 이제 그 피해자 이런 식으로 몰래 에스코트 쓰면 안 돼요. 관용차 운영 규정에 반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청사 보안 지침에 반해요. 옛날에 그 청와대 이영선 행정관이 그때 비선 손님, 부한 손님 예. 치료한다고 그때 체포영장 됐잖아, 이영선. 네. 따라서 이게 그 보안 지침에 이게 반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그 공익신고자 있잖아요. 검사로 추정되는. 공익신고자가 이제 그 김진욱이하고 그 밑에 처장까지 고발해버렸잖아요. 영구까지. 아, 예,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면담 입한 사무관까지 다 고발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몰래 와가지고 조사받으면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검찰 줄 때 진실로 적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허위로 적을 거 아니에요. 예. 면담 장소를.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죠. 왜 면담 장소를 공수처 이렇게 적으면 안 되잖아, 보안. 그러면 이게 어디 서울 모처 뭐 이런 식으로 잘못 허위 기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허위 공문 작성으로 고발됐습니다. 이런데 이거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욱이는 이 공수처 출범 시작부터 공정성 논란에 지금 빠져 있는데 지금 문제는 공수처에서 앞으로 검사, 물론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검사 범죄에서 그 수사를 검찰에서 하더라도 지금 뭐 이성윤이나 이기원 검사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중에 기소를 하는 것은 자기들이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국민의힘 쪽에서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 유권 해석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이 상당히 앞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핵의 망치간 논리입니다. 핵의 망치간 논리. 그 수원지검의 이정섭 부장검사가 그랬죠. 사건을 갖다가 이제 그 김학의 출검 사건 관련해 가지고요. 이성윤하고 이제 그 이규영 검사 있잖아요. 예. 이 사건을 이게 그 수사라고 검찰에 돌려보냈잖아, 공수처가. 그거는 잘했어요. 왜냐면 이게 공수처가 인력이 없으니까. 그럼 이게 돌려보냈으면 수사하고 기소까지 모든 게 검찰이 책임져야죠.
근데 너희는 수사만 하고 다시 우리한테 돌려줘. 예, 공소장 우리가 이게 절차가 기소 있다. 여부를 결정한다. 예. 그러면 이게 공수처가 검찰의 상정기관입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정석 검사가 핵의 망치가 논리라고 강력 비판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정섭하고 차규근을 기소해버렸잖아. 예. 이정섭이 기소하면 안 되잖아. 공처가 돌려달라 했잖아. 근데 이미 기소해버렸고요. 앞으로 이제 그 이성윤도요. 이성윤도 이제 기소해버리겠다. 뭐 이런 이승민이 입장으로 이제 문제인 보이고요. 것 같아. 그렇죠. 과연 기소를 할 거냐. 예. 근데 이번에 그 박사님 말씀하신 국민의힘이 이제 대법원에다가 이런 경우에 그 누가 결정권이 있느냐. 이게 의뢰하니까 법원에서는 이제 법원행정처죠. 네. 법원행정처는 이제 공수처한테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이게 관할권 다툼은 법원의 판사한테 있는 거다. 아, 예. 이런 이제 답이 온 거거든요. 따라서 그냥 기소하면 법원의 판사가 나중에 판단해 보면 되는 거지. 공수처가 이게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런 해신이 왔거든요. 이 해신 가지고 아마 수원지검에서는 이성윤까지도 기소. 이런 데 가능성이 높아. 이런 데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이성윤은 다시 공수처로 재취업하라고 계속 또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정성을 의심받는 공수처에다가 재취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거죠. 예. 그럼요. 그럼 지금 이게 한번 보십시오. 황제 소환해가지고 에스코트까지 해가 모셔왔잖아요. 그럼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예. 이성윤에 대해서 수사할 때는 때로는 이게 윽박지르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추궁도 해야 되잖아. 근데 황제 모셔오고 황제 앞에 어떻게 추궁해서 수사를 되겠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수사가 부실하게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기소를 하겠습니까? 그럼 이게 공수처가 이성윤이 만약에 기소 안 했다. 이런 경우에 어느 국민이 그걸 신뢰하겠습니까? 뭐 기소하면야 다행이지만 기소 안 하면 이게 누가 그걸 믿겠느냐 말이에요. 이미 공수처 김진욱이는 국민들의 그 이성윤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잖아요. 따라서는 이 사건은 이게 어떤 경우든 검찰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고요. 검찰에서 제가 알기로도 4번 지금 소환했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안 놓으면 그냥 체포영장 하든지 아니면 이게 그냥 기소해도 됩니다. 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따라서는 역시 이게 불구속 기소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김진욱이가 황제 영접을 해갖고 기여한 게 그동안에는 이성윤이가 자기 검찰총장으로 거의 뭐 내정되다시피 한 걸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런 논란이 자꾸 빚어지니까 검찰총장에서 좀 멀어졌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승윤을 제외하고 나면 바탕하니 정말 자기 사람을 써야 하는데 그게 없어갖고 고민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검찰총장은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 무슨 위원회도 다 꾸려졌는데 아무 소식이 없네요. 아마 선거 끝나면요. 바로 이제 그 4월 중순쯤에 중순쯤에 이제 그 할 걸로 보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법무부 장관도 지금 재판 중이죠. 예, 그러니까. 박범계도 이게 그 법정에 서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국회 그 패스트트랙에 폭력 행사했죠. 예. 그걸 기소가 돼 있죠. 근데 이 법무부 장관도 문제인데 검찰총장이 재판받으면 더 문제예요. 그런 게 왜 그러냐면 공소 유지를 누가 합니까? 검사가 하죠. 예.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검찰의 대표인 총장이 피고인석에 서가지고 검사가 기소 구형도 해야 되고 그 말이 신문도 해야 되고 예. 검사가 다 이게 피고인 신문 하잖아요. 예. 그럼 이게 나라 꼴이 떠나서 이거는 이해 충돌이죠. 이해 충돌이 있대. 어떻게 자기 수장 지휘하는 사람이 자기를 재판한다? 이거야말로 이게 말이 안 전 세계 우선거리죠. 법무부 장관이 재판받는 것도 문제인데 검찰총장이 검사가 구형하고 딱 공판 유지하는데 재판받는데 이거 말이 안 코미디네요. 되죠. 코미디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그래서 저는 조남관 대검차장 있죠. 이정섭이 빨리 이게 이성윤을 기소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이성윤이 날라가거든요. 예. 날라가면 이게 사람이 없어요. 왜 없느냐? 이번에 보면 알잖아요. 이번에 그 박범계가 지휘권 할 때 대검의 그 부장들한테 이제 그 한명숙 사건 한번 검토해보라 했잖아. 그랬더니 조남관이가 고검장들 다 불렀더니 만장일치로 고검장이 방귀 들었죠. 그러면 이게 조남관을 계속 방귀 들었는데 시키겠어요? 그러면 이게 고검장 중에 뭐 구본선이가 친하거든요. 구본선 고검장이 박범계하고 친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노잖아. 네, 구본선이 그 부인이 YTN 앵커거든요. 예. 근데
거기도 지금 계속 이 반기를 들고 있잖아. 그러면 남은 사람은 검찰에 한참 내려가 가지고 결국 남은 거는 이제 심재철이 너무 내려가잖아요. 27기니까 한참 내려줘요. 윤석열이 23기잖아요. 네. 한참 내려오는 것도 문제지만 심재철이가 총장하면 어느 검사가 따르겠어요. 네. 그렇게 사람이 없고 그건 이제 법원에서 보니까 뭐 한동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게 판사 출신이 영이 서겠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나간 사람 제가 보기에 이런 사람이 있죠. 김오수. 김오수는 충성파죠. 그렇죠. 차관까지 하고 믿을만하죠. 감사위원 시켜주려다가 못하고 예. 나와 있으니 예. 근데 오수 정도가 뭐 거론되는데 좀 이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김오수나 저는 이제 역시 예상대로 이성윤 이런 게 아닌가 보입니다. 예. 또 하나는 그동안 뭐 여러 차례 얘기도 나왔고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이광철이 네. 지금 김학의 출금 사건에 있어서 핵심 말하자면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사람이 이광철이라는 게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광철이는 왕비서관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수석보다도 더 힘이 세지요. 그래서 본인도 사의를 표명하고 나가겠다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비서관 인사 때도 또 꽉 잡아둔 거 아닙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벗겨갖고 나갔을 때 어떤 말을 할지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광철이가 그 불법 출금 사건 때 이규현한테 연락을 하고 그리고 또 차규근한테도 연락해서 이규현 검사가 그거 막을 테니까 빨리 조치하라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기획 사정이 확실하다는 것으로 지금 판명이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이거는요. 옛날에 이거 윤석열 총장 징계할 때 1인 5역 한 게 심재철이죠. 예. 심재철이가 이제 이거 판사 사찰 문건 있잖아요. 요걸 이게 딱 법무부 주 가지고 자기가 제보도 하고 그다음에 그 징계위원 들어갔다 사퇴했지만 요것도 하고 온갖 이게 역할을 다 한 게 심재철이죠. 근데 이번에 김학의 불법 출금은요. 1인 5역 한 게 그 이광철입니다. 이광철이 가장 핵심 참모가요. 버닝썬에 예. 버닝썬의 그 윤규근 검찰총장의 경찰총장이라고 승리 있잖아. 버닝썬. 예. 그런데 이 버닝썬 사건이 한참 터질 때 윤규근 청와대로 문제가 튈 때 예. 요걸 이게 덮어버리려고 놓은 게 김학의 사건이다. 전부 이게 요래 보거든요. 그 증거가 나와요. 김학의 사건은 이제 또 이게 문재인이가 이제 지시를 했잖아. 공소시효 지났더라도 수사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광철 입장에는 이광철이든 윤규근이든 문재인 지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버닝썬 덮으려고 김학의 사건을 이제 관심을 이쪽으로 조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규원 검사하고 이광철이는요 연수원에 같은 동기죠. 예. 그다음에 같은 로펌에 있었죠. 그다음에 연수원 때 통일법학회 같은 학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이규원이한테 이광철이가 다 지시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차규근이는 법대 86학번인데 소심한 사람이에요. 네. 겁이 많아. 제가 근데 차규근하고 제일 친한 분하고 저번 주에 저녁에 술 한잔 했는데 뭐냐면 야 차규근이 얼마나 겁이 많으면 이광철이 했다고 부나.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보통은 이게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청와대 몰라. 내가 다 했어. 이래 되잖아. 예. 근데 차규근이가 법원하고 청와대 시킨 대로 다 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참 이게 부끄러운 짓거잖아. 예. 이 좌파들이 그래요. 자기 살기 위해서 청와대 다 불고 있잖아. 그래서 저는 차규근한테 이게 지시하고 이기훈한테 지시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박상기한테 지시하고 이거 다 할 때가 청와대 말고 어디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이광철이 다 하고요. 근데 문제는 박상 지금 이게 민정수석이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광철 뿐이 몰라. 그러니까요. 뭐 지금 감사위원회다가 뭐 김진국이가 누가 왔다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전에 김정은이도 있었고 허수아비들이 있었죠. 예. 조국이 정도는 이광철이가 자기 재산이니까 조국이 정도는 뭐 이광철이를 통제할지 몰라도 나머지 민정수석은 이번에 신은수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은수가 가봤더니 이광철이가 직접 보고하고 네. 박봉기 다 해가 나 패싱 당하니까 사표 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민정은 이광철이거든요. 예. 민정수석은 허수아비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차규건이가 이광철이 부른 거는 상당히 큰 문제고
앞으로 이제 결국 이번에 이성윤을 기소하잖아요. 예. 그러면 남아있는 게 3개입니다. 하나 남은 게 이제 그 위에 박상기, 그 다음에 그 위에 이광철, 그 다음에 그 위에 문재인. 요 3명만 수사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검찰이 재보선 이후 이광철을 소환 조사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데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마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까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래 안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광철이가 뭔데? 지금 이게 그 검찰에 소환 조사한 거 보십시오. 장관도 영장 치고 다 하는데 이광철이가 이게 왕비서관이지만 민정비서관인데 그 전에 백운호는요. 백운호도 기소했잖아요. 네. 근데 이광철이는 차규호가 이미 다 풀었다니까. 네. 차규호가 이광철이가 이규환한테 전화하고 다 해서 뭐 연락 갈 거다 이렇게 다 풀었잖아요. 그런 게 언론에 나오잖아요. 이걸 이게 검찰이 어떻게 덮어요? 저는 그리고 이게 이정섭이가요. 이정섭 부장검사가 이게 스포츠맨 출신, 제가 복싱 이야기했지만 유재수 감찰할 때 조국이나 다 보십시오. 보통 강단이 아니고요. 이미 조남관, 대검 차장, 지금 총장 대행이죠.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고요. 그리고 이게 뭐 새로 총장이 누가 온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광철을 덮어버린다? 저는 이렇게 덮으면요. 정권 바뀌면 훨씬 더 커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성윤이가 올 것을 전제해서 검찰 쪽에 들리는 이야기들은 결국은 이광철은 청와대가 결사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조사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광철을 조사하다 보면은 문재인 주변의 여러 문제들까지도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그럼요. 추측을 하고 있는 왜 거죠. 그러냐면 이게 이광철이가요. 이광철이가 이게 민변 사무총장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좌파 쪽의 선골 중에 선골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비서관이 되기 전에 선임 행정관을 했잖아요. 그때 그 송철호 사건부터요. 실무는 다 했죠. 예. 오히려 이제 그때 뭐 백운은 정치인이잖아. 예. 법을 잘 모르죠. 근데 이광철은 정통 법조인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정권의 구전일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전부 이게 이광철이 했다. 이런 다 평가입니다. 그때 백운우나 조국이는 교수고 백운우는 그냥 정치인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제 반부패 부서가 뭐 이런 사람들 양심적이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광철이가 중요한 청와대 초기부터 실무를 다 했기 때문에 진짜 저는 가장 이게 문재인 비리의 키맨은 이광철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청와대 일개 비서관이 청와대를 쥐고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문재인 정권의 비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개 정권 말이 되면은 뭐 십상시다 뭐다 해가지고 권력을 농간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뭐 전 정권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문고리 3인방이니 뭐니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정권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한 바가 있는데 문재인 정권도 이광철이 때문에 결국은 수렁에 빠져갖고 빠져나오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예감도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